느끼기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는 단어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학생들을 포함해서 요즘 학생들 중에 독립이 가지는 진정한 의의를 가슴에 새기고 알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요? 끔찍했던 일제의 침략 이후 우리 선조들의 지독한 고생, 영토가 잔인하게 짓밟히는 고통, 그에 반하여 조금씩 움터갔던 독립의 하얀 불길이 열렬하게 터져나온 것이 독립운동이요, 그에 맺힌 결실이 독립이라는 찬란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 저도 이런 독립의 의의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의 추상적인 의의, 그리고 역사 시간에 배우는 기계적인 의미 정도만 암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재작년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가 끝나고 다들 조용히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할 시기에 역사 선생님이 보여줬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기획 드라마가 제 역사관을 좀 흔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영상은 실제 역사에 극적인 픽션을 더해 가미해 만든 기획 드라마였지만 어쨌건 우당이라는 인물을 전혀 몰랐던 저에게는 그 가문 전체를, 또 우당을 존경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가문이 보여줬던 것은 실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할 만했습니다. 우리가 이창봉, 윤봉길과 같이 그 독립의 최전방에 서서 일제에 항거한 자들만 기억할 때 우당과 그의 가문은 독립자금 6,000석을 기부하고 상하이 북역사건, 일본 영사관 폭파사건 등 일본 제국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문 차원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장렬하며 살아간 그들의 혼은 아직까지 조선반도에 스며들어 이 땅의 영혼들을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독립운동가들의 의지 중 가장 고결하고 가장 뜨거운 의지가 이 우당과 그 가문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근본은 불의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에 근거합니다. 나라를 침탈하며 들어온 일본에 맞서 그들 각자의 저항 순간으로 빛을 남기고 죽을 때까지 몸을 살라 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불의를 거부하고 독립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불의에 대항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던 그들의 소신을 명확히 이어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제강점기도 아닌데다가 우리 각각의 정의가 매우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정의에 대항하는 불의에 맞닥뜨릴 일도 많지 않은 요즘 세상에서 그런 소신을 갖고 또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란 실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이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나머지들은 자연스레 뒤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그들의 정의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시는 그러한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독립의 혼을 불태우고 그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장의 뿌리가 되는 역사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야기들은 공연불이 되어 공중분해되고 말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잃어버린 5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조선 건립 이래 논란의 여지가 있건 없건 모든 역사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여야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안중근 열사, 윤봉길 열사 등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지식인이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모르고서는 우리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저리도 뚝심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학자들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더 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국 학자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조금만 저버린다면 우리의 역사를 완벽하게 꿰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럴듯하게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왜 이런 방식에 똑같이 대응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그들보다 더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민적인 의식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야만적이라거나 미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의 일이고 우리들의 명백한 근본에 관한 일임에도 본인이 역사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안에 대해 담론을 꺼내려고 하면 귀찮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꺼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낮은 역사의식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건 통탄할 노릇입니다. 국가의 일이고 우리의 근본에 관한 일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정말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남보다 스스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우리 세대는 다시는 이런 굴욕적인 경우가 오지 않도록 뿌리부터 세세히 그 의식을 깨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를 명확히 알아 다시는 우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동북공정 같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국민적 차원에서 막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행동입니다. 가슴으로 알았다면 다음은 당연히 행동으로 이어져야겠죠. 이회영 선생은 아까 연극에서도 보셨다시피 노쇠한 나이에도 직접 행동하고 지시하며 그 독립의 순수한 혼백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목숨을 버릴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역사에 왜곡된 지점이 분명히 틀렸음을 알고 그에 분개하는 모습을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서서히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침략하려 하는 외세의 침탈에 침묵하지 않는 불쾌해하면서도 가소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뼈아픈 일본의 잔재로는 위안부 문제 등이 있습니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잔혹한 역사임에도 우리 국민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대체로 침묵하는 경향을 띱니다. 역사는 역사일 뿐 현재가 그 과거와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역사의 산증인인 위안부 할머님들은 서서히 천국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일본과의 시간 싸움이 된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독립운동가들이 피로써 닦아놓은 그 독립의 터전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일본이 뿌리박아 놓은 일본식 관습, 일본식 문화, 일본식 어휘들도 전부 멀리하며 그렇게 우리와 동화되어버린 문화와 단절하고 그를 순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격한 해방 과정 속에 물리적인 독립 전에 선행되었어야 할 정신적인 독립이 우리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때문에 남아있는 이런 불쾌한 잔재들을 떨쳐내지 못한 이상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이룩했던 독립의 밭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아라, 배워라, 익히고 행동하라. 제가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은 사실 실로 당연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독립의 의지를 이어가고 있고 혹은 그러고 싶다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기초는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기초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린 이런 다양한 것들조차 기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초는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중요하고 건국 시조 없이 나라는 세워지지 않으며 한 나라의 역사 없이 그 나라는 존속할 수도 기억에 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초를 망각하고 더 해보자, 어떠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이미 선조에 대한 오만일 수 있고 헛된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손인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닦아놓은 그 깨끗한 독립의 고결한 초석, 그 초석을 깨버리고 그 위에서 돌을 쌓으려고 시도한다면 그들의 혼백은 의미 없이 이 조선 땅을 떠돌게 될 것입니다. 한 분 지났습니다. 그들 또한 함께했던 시작, 배움, 익힘,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가 그들의 독립 정신을 압축해서 설명함과 더불어 이 세 가지를 익히는 것이 그들의 길을 완연히 계승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제 마음과 발표를 독립투사와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에게 오롯이 헌정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